이틀째 TK, PK 지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을 내려갔는데요. 나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거 어떤 공약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먼저 뉴스 정리해보고 이게 왜 놀라운 일인가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정말 그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보수 표심까지 다 공약을 하고 있잖아요. 자, 산업은행 부산 이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HMM은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북극 항로를 활성화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작가가 10년 전부터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나려면 이 부울경 이쪽 메가시티를 포함해갖고 이쪽을 통해서 북극 항로를 열어갖고 아예 헤게모니를 해운 사업의 헤게모니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동조하고 계획을 세운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죠. 일단 먼저 산업은행 이전 불가를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저쪽 애들이 계속 들고 나오던 공약이에요. 윤석열도 얘기했고 한동훈도 얘기했고 그쪽에 있는 그 국짐 쪽 국회의원들은 다 이거 갖고 이 광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 공약을 얘기할 때 먼저 이 공약이 실천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한다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용이나 소위 정치용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은 안 되고 HMM을 데리고 오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HMM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해운사이기 때문에 이 본사 이전으로 하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겁니다. 중요한 것은 뽑아주면 HM을 데리고 오겠다가 아니라 HM의 이전 협약을 맺어왔으니 나를 믿고 뽑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뒤통수를 맞은 거지. 왜냐면 선불 준 거야. 공약에서. 후불제가 아니라 선불 공약을 먼저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쪽 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준석이 주가 빠진다 뭘 의미도 없지만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고 국짐 쪽에서는 그쪽에 그 노조들 반발이 심한데 육상 노조들이나 운송 노조들 이런 쪽에서 전부 반대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협약을 맺어왔다는 얘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저께죠. 처음으로 노동자 단체에서 민주당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해운노조입니다. 네. 즉,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산업은행 부산 못 옮겨옵니다. 근데 일자리 필요하시죠? 정부 기관은 모여 있어야 합니다. 딱 하나 해수부 부산으로 옮기겠습니다. 근데 회사도 필요하잖아요. HMM 옮겨옵니다. 직원들이 문제죠. 노조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협약식을 옮겨오면 협약식을 진행합니다 해서 협약식을 합니다. 노조가 적극적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이거를 돕겠다는 거야. 새로운 해운사를. 일 그러니까 다른 잘한다. 해운사도 다 오라는 거야, 지금. 일 너무 잘한다. 그리고 그럼 해운사가 이렇게 많이 몰려갖고만 있으면 어떻게 경쟁이 심해지고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북극 항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러시아하고 엮여요. 기존에 있는 항로보다 유럽 가는데 1200km가 빨라져요. 자,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대형 해운사들이 일본이 아닌 부산에 자리를 잡도록 준비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관 산업을 미리 발전시켜 놓기 위해서라도 해수부가 부산에 먼저 와야 된다. 그리고 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쇄빙선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 항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쇄빙선이 이걸 뽀개고 다녀야 되거든요. 특히 북극은 춥기 때문에 아크7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형태의 그 쇄빙선이 필요한 건데 이걸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북극 항로 관련해서 쇄빙선 관련해서 이거 얘기한 유튜브 방송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비전, 그러니까 단순하게 항로를 여는 차원이 아닌, 그러니까 해상 운임을 우리가 도맡아서 하고 조선을 하는 차원이 아닌, 세계적인 국제 유통 물류에 대한 이 장을 바꿔놔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요, 쉽게 말해서 알래스카에다 물건을 떨쳐가지고
미국까지 육로를 통해 갖고 옮겨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식의 여러 가지 운송 루트를 한국이 전부 다 그 헤게모니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직하면 이것도 안 돼요. 왜냐면 저기 맨날 뭐 빨갱이 공산당 이러잖아. 그 러시아 그 국왕을 어떻게 할 건데? 중국 그렇지. 어떻게 할 건데? 뭐 어떻게 할 건데 거기? 안 돼. 저희가 왜 국제정치 얘기도 계속 하잖아요. 그 예전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북극 쪽에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거기가 러시아가 주도했었어요.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북유럽 국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제 러시아 주도 우리 인정 못해. 이거 우리 다시 협약을 맺어야 돼. 라고 들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외교할 수 있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할 수 있습니까? 김문수가? 국힘이? 그렇게 지금, 공산당 혐오를 하면서? 트럼프가 알래스카 그린란드를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그렇게 그린란드 팔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핀란드가 지금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처럼 쳐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K9 달라고 난리예요. 중고도 이번에 30대를 사갔다니까? 지금 이 북극 항로의 헤게모니를 놓고 북유럽 전체가 완전히 바글바글 끓고 있는 상황인 건데 난리 났지.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권리, 그러니까 항로를 개척하고 거기에 맞는 쇄빙선 내지는 화물선을 띄우고 이와 관련된 항구로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또는 가장 최적의 위치를 갖고 있는 게 부산인 거고, 마찬가지로 원산이라든지 청진 이런 쪽도 전부 다 이런 방향으로 남북 합작 사업으로 교류가 가능한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벌써부터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김문수 뭐라는지 압니까? 산업은행 이전에 하는 거 내가 대통령 되면 국회에 요청할게. 국회 요청하면 민주당이 그래 해라고 아니 얘기하면 그럴 거면 지금 그 전에 3년 동안 뭐 했냐 국힘은? 요청 해야지. 뭐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내가 되면 할게. 아이고. 아무튼 지금 양 후보가 영남권에서 나름대로 대전을 펼치고 있는데 정면 충돌은 안 해요. 왜냐면 워낙 세가 차이가 나니까 김문수는 이재명 후보를 피해서 여기저기 딴 데로 돌아다니면서 게릴라처럼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제는 밀양을 간 거죠, 밀양을. 거기 가갖고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왜 망신을 당했느냐? 밀양을 유세 현장입니다. 이거 보신 적 많죠? 여기 건물에 이재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밀양 쪽 우서영 지역위원장이 애초에 여기가 그냥 시위장으로 쓸만한 데는 사람이 모일 광장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없으니까 선점을 한 그러니까 거죠. 선점해서 저기다가 저렇게 큰 걸 갖다 걸어놓으니까 어떻게 사진을 찍어도 이재명밖에 안 나와. 요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인사하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박수 치는 그림,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 찍어도 이재명 후보가 찍힐 수밖에 없는. 우서영 지역위원장 많이 칭찬해. 근데 이건 훼손도 못하잖아. 칭찬하는 것도 있는데, 뭐 잘했는데, 요건 뭐냐면, 밀양도 넘어갔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건물 주인이 오케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상관이 없어. 그 건물주가 하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민주당이 먼저 왔든 뒤에 왔든 민주당 이재명 하세요 라고 해서 된 거예요. 끝난 거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너무 속상한 게, 예전에 저희가 시민방송 RTV에서 수리남이라는 프로젝트 할 때 이재명 당시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언론이 악마화시킨 부분을 정말 바로잡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그 다큐를 만들겠다는 감독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힘들게 그 감독을 구했어요. 중요한 거는 같이 일을 하겠다는 스태프들과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힘들게 구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줄 사람들이 다 몸을 사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PD랑 작가가 스태프진들이 거의 사실 못하겠어 이러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아니, 뭘 그 정도까지 하는데 그쪽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받는 억압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상상을 겁니다. 뛰어넘는 네. 수준이었다. 그때는 보수가 최우선이었고 모든 공권력이 사실은 민주당을 죽이려고 할 때예요. 근데 이제는 밀양에서도 이재명 플래카드를 허용해준다. 거기 밑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있을 거잖아. 그 사람들 다 창문 막아야 돼요. 다 오케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진짜 상징적인 사진인 게 맞고 되게 와, 세상이 변했구나를 볼 수 있는 약간 울컥하는. 그리고 예. 사이즈도 진짜 진짜 크다. 할 수 있는 만큼 다 덮었어. 최대한 크게 붙인 거야. 건물을 덮었잖아. 건물 한 통을 완전히 덮으니까 이 정도면 그냥 밀양 끝에서 봐도 다 보일 것 같은데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나름 얘네들이 지금 동원한 전광판이나 어떤 이것도 상당히 커요. 그에 비하면 사람도 많이 안 모이기는 했지만 일단 지네들도 저기에서 뭔가 핵심적인 어떤 선언을 하려고 자기 바닥에만 선언을 하려고 말도 안 되는 공약을 짓거리더라고요. 나는 이 공약 듣고 미친 거 아닌가 싶었어요. 밀양에서 여기서 뭐라고 김문수가 얘기했냐면 밀양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면 의대 입학 특혜를 준대요. 미쳤나 봐요. 그러면 밀양만 줘야 되나 그러면? 아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이제 의사 되실 분들은 밀양으로, 아니다, 김문수가 안 되지? 어쨌든. 김문수가 안 되니까 이거 믿고 헛소리하고 있어. 밀양으로 애들 공부시키러 보내면 의대 편향은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기요? 뭐하냐, 강남 이거? 8학군에서 먼저 들고 일어납니다. 강남 파크로 들고 일어나서 빨리 밀양으로 이사 가세요. 예? 다 이사 가! 아 그럼 큰 그림이? 그거 다 이사 가버려. 야, 그러면 밀양 지역 경제가 막 발전하겠네요. 완전 북적북적하겠지. 타워팰리스 살던 사람이 여기 와갖고 연립 살 테니까. 너무 좋은. 네. 그래서 나는 이런 무책임한 공약까지 이거 이게 뭐하냐? 거르지 않고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진짜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이렇게까지 되면 사람들이 물어볼, 우리는 대학 입학 특례 안 주나요? 지역마다 이제 앞으로 학부모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웬만한 이 고등학생들은 다 의대생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밀양만. 밀양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진짜 사랑하고 구한다기보다도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정말 뜨겁습니다. 풍선하고 거울을 들고 나와주세요라고 했는데 거울 진짜 들고 나오고. 진짜로 거울을 들고 풍선을 나오고 이렇게. 풍선을 들고 나온 상태에서 서면이거든요. 이렇게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을 우리가 거울을 사서 나눠줬겠어요? 자기가 들고 왔지. 아 본인 풍선을 사서 나눠줬겠냐고. 풍선은 근데 이거 풍선이 헬륨 풍선이어야 되는데 뭐 넣어야 돼. 떠 있어야 되니까. 입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네. 안 떠 있는데 이거 어디서 아니, 이게 여기 막대기로 든 거는 막대기구나. 일반 풍선이고 누가 구해왔나 네, 보다. 저 헬륨 풍선 같은 건 누가 구해오신 건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탄벽 사기로 했잖아요. 네, 뭐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뭐 열흘 정도 걸린다는데 업주분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이제 주말 유세부터는 주말이나 일요일 유세나 월요일 유세부터는 이제 진짜 어항을 씌워놓고 조금 그래도 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신병경호에 신경을 쓴다고 하니까 박규택이가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법사위에서 자기도 방탄복을 입고 아무도 그럴 생각 없는데 이거 뭐 정치적으로 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청래에 딱 한마디 하더구만요. 위원장이 당신은 급이 안 되니까 벗으라고. 그래도 저는 정청래 위원장님이 귀엽다고 귀엽다고 해줬어. 귀엽다고 해줬어. 귀엽다고 해주는 거 보면서 대인이야 대인. 저는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맨날 얼굴 보니까 약간 미운정이 들으셨나 봐요.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잖아요. 얼굴 볼 날이. 네, 한 40일 남은 거예요. 6월 18일이, 어찌됐거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어떤 유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합의를 봤잖아요. 1년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국회기간 4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쪽 애들 주장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늘 여당이 해왔던 거다. 그걸 민주당이 뺏어간 거다. 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 1년만 하고 넘겨줄게라고 합의를 봤잖아요. 1년 후에 여당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1년 후에 여당이. 그럼 우리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여당이 해. 우리 여당 되잖아요. 그럴 우리가 때는 해야 돼? 이제 이낙연을 시켜서 약속은 약속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고 그러면 됩니다. 이것도 진짜 웃겨. 걔네들이 바꿔달라라는 논리가 원래 다수결로 뽑는 게 이제 국회법 안에 있으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여당이 법사위원장 하는 게 관례였으니까 1년 후에는 여당한테 돌려달라고 지들이 욕을 한 거예요. 아니, 국민의 힘에게 주십시오가 아니고 여당이라고 표현했죠. 민주당 여당 되는 순간 우리가 가져오는 거지.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시 시작인 거죠. 우리는. 그렇죠. 네. 여당이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그 다음 연도에 갖고 야당이 주세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뭐래 여당이 하는 게 관례라며 니들. 그렇죠. 아직까지 그동안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야당에서 법사위를 차지한 적이 없다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래오래 우리가 법사위를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법사위의 중요성을 저희가 이번에 제대로 효용감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들과의 한 약속 따위는 지킬 이유가 없다. 왜? 그들도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때 사람들이고 지금 또 바뀌었으니까 또 다시 하자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법사위원들 싹 이제 갈고요. 고생들 하셨으니까 좀 더 전투력 좋은 분으로 해갖고 네, 다시 법사위 꾸며서 또 여당에서 다음번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